학습 내용은 박스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박스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 HTML 엘리먼트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기존의 HTML 엘리먼트는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웹브라우저 화면에 출력을 할 때 해당 내용을 표현할 화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엘리먼트는 웹브라우저 상에 있는 특정 화면 공간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점유를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직사각형, 즉 박스죠. 네모의 형태로 웹브라우저 상에 공간을 점유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은 변수 두 개가 있어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X축에 해당되는 너비, 영어로는 widt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높이, 영어로는 he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width 곱하기 height, 즉 밑변 또는 너비, 그 다음에 높이, 이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HTML 엘리먼트는 화면에 나타낼 때 박스 모델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트입니다. 컨텐트는 텍스트나 우리가 학습했었던 텍스트, 이미지 뭐 이런 것처럼 그 내용물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패딩은 콘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으로 내부 여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 다음 바깥쪽에 있는 거가 바로 보더가 되겠습니다. 이 보더는 패딩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선이다. 예전에 테두리라고 하는 말로 해서 우리가 학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죠. 마진. 이건 뭐냐면 웹브라우저에서 보면 맨 왼쪽 위를 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0,0에서부터 보더까지의 길이에 대한 부분을, 공간 부분을 우리가 전부 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패딩, 보더, 마진은 크기를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패딩의 두께 또는 보더의 선의 굵기, 마진, 즉 0,0에서부터의 거리, 이걸 나타날 때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정보를 연속으로 쓰도록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니까 오른쪽 부분, 그 다음에 컨텐트의 아랫부분, 그 다음에 컨텐트의 왼쪽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값을 시계 방향으로 쓰는 걸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박스 모델을 설명하면서 4개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만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별도로 그려본 겁니다. 자, 그림은 그 택배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를 하는 트럭을 옆에서 본 모습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바퀴가 있고요. 중앙에 그 택배에 해당되는 그 탑차라고 그러죠. 탑차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텔레비전을 하나 넣는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머릿속에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컨테이너 박스, 트럭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얀 그 사각형이 보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바로 콘텐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TV 한 대를 뽁뽁이를 넣어서 종이박스에 넣은 후에 그것을 탑차를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환경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TV, 빨간색으로 표현된 TV는 콘텐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TV와
박스 사이에 들어있는 뽁뽁이, 요것은 바로 패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종이로 했잖아요. 종이 박스에 두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니까 좀 파손되지 않도록 두꺼운 박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두꺼운 박스를 우리가 보더라고 합니다. 보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TV 박스를 탑차에 넣었을 때 그 탑차 컨테이너에 그 차량 내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진이다. 이 그림을 보면 X축, Y축을 이용을 해서 그림이 사각형이 가능하고요. 맨 왼쪽 위에 보시면 그 컨테이너 박스의 왼쪽 위 부분을 0,0이라고 하고, 자, 했을 때 이 모든 값의 크기는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왼쪽 요 시계 방향으로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네, 박스의 속성과 속성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먼트의 위드스는 너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쓰이는 것은 픽셀이나 퍼센트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제 웹브라우저가 PC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도 있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트라고 하는 걸 써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위드스 해서 퍼센트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속성인 맥스 위드스는 말 그대로 최대 너비 값이 되겠습니다. 민 위드스는 최소 너비 값이 되는 거고요. 하이트는 높이고요. 맥스 하이트는 최대 높이 값, 민 하이트는 최소 높이 값이 되겠습니다. 네, 맥스 위드스, 그 다음에 위드스를 나타내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시작을 했고요. 스타일 안에 보시면 4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div1, 이미지 1, wh1, whe. 차이는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div1은 백그라운드가 라이트 그레이, 약간 회색, 옅은 회색이라는 거죠. 그 다음 위드스 300, 하이트 200, 보더 1픽셀로 솔리드, 실선 블랙이니까 검은색. 그래서 이제 만들어라. 그래서 뭐 큰 내용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미지 1로 가게 되면 여기도 뭐 큰 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백그라운드만 베이지색으로 한 거죠. 그래서 div하고 이미지1은 색깔만 다르다. 자, wh1인 경우에는 베이지인데 아까는 위드스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맥스 위드스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러면서 값을 500을 줬어요. 그러면 이 맥스 위드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wh2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스 위드스를 500 픽셀로 만들고 마지막에 보더를 블루, 파란색으로, wh1은 레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자, 타이틀, 바디 들어가서 패러그래프로 300 곱하기 200. 이건 뭐 화면에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div의 클래스는 div1 하게 되면 클래스 1이니까 왼쪽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라이트 그레이 300, 200 요거가 이제 표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 하나 넣는데 이미지는 랍스터라고 하는 랍스터.png를 넣는데 그때 클래스가 이미지 1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img1을 가서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베이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 속에, 그러니까 div 속에 이미지 하나에서 랍스터 그림이 나오는구나.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는 div는 위드스 300 곱하기 하이트 200 이렇게 이제 패러그래프가 들어갔고요. 클래스는 div1. 대신에 클래스 두 번째 보시면 클래스는 wh1입니다. 아까는 그 맥스 위드스를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위드스 300에 썼는데 지금은 대신에 wh1이라고 해서 맥스 위드스 500을 쓴 겁니다.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더를 빨간색으로 했다. 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300 곱하기 200인데 얘도 div를 빼고 div1을 빼고 wh2를 바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맥스 위드스 500 곱하기 200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div 1이 들어가 있는 것은 최대 크기를 지정했기 때문에 맥스 위드스가 적용을 안 될 것이고, 두 번째에 있는 wh2는 div 1이었기 때문에 맥스 위드스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게 그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iv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div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div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00, 200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div 1이 300, 20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드스를 500을 하더라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그 제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div 1이 없어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500, 200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최대로 500을 잡아놨는데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바뀐다.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브라우저의 크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F12를 누르고요, F12 누르고 이 조절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최대 500이었었는데 최대 500이니까 이 브라우저가 지금 한 300, 300 한 50 정도, 400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줄였을 때 최대값이니까 적용이 돼서 요 그 박스의 크기가 줄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 모델에 있는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경은 우리가 영어로 백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엘리먼트의 백그라운드 효과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의 색상, 백그라운드 컬러 얘기하는 거죠. 이미지, 반복, 고정,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법으로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방금 전에 한번 예제 가볍게 나왔었는데요. 예, 라이트 그레이에서 옅은 회색. 그 다음에 URL 또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URL을 넣게 되면 그 해당 그림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repeat, 이건 이제 반복이라는 거잖아요. X축으로 반복해라. 그러면 옆으로 같은 그림을 이제 반복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No repeat, low repeat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번만 딱 나오도록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ttachment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attachment의 값이 fixed다. fixed는 이제 고정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스크롤이다. 그러면 이제 스크롤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포지션은 그림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오른쪽 위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right top, 오른쪽이 right고 탑이 위니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속성 5개를 하나의 추격형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이미지, repeat, attachment, position 요거 하나하나를 따로 쓰지 않고 쭉 붙여서 쓰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한 칸 떼고 라이트 그레이 그러면 이걸 컬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RL에 느낌표 a.png 그러면 a.png라고 하는 그림을 넣는구나. 네, no repeat 그렇게 하면 반복이 없구나. 스크롤 하고 싶은 거구나. 포지션은 right top 오른쪽 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 문법 내용을 테이블의 형태로 만든 거고요. 왼쪽에 속성, 속성 값,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컬러, 이미지, repeat, attachment, position 다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에 백그라운드가 축약형으로 쓰는 겁니다. 영어로 all in one이죠. 예. 배경과 관련해서 간단한 코드를 만든 겁니다. 스타일 보시면 pg1.pg2에서 클래스 2개를 만들었죠. 백그라운드에 베이지색 컬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g2는 라이트 그레이고요. URL 위치 no repeat, fixed, right top 아까 얘기한 겁니다. 똑같군요. 그 다음에 pg2 같은 경우는 스크롤로 바꿨네요. 위쪽은 픽스트고요. 아래쪽은 스크롤이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드스는 10, 하이트는 50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 조절을 했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애국가를 쓰고요. 첫 번째는 pg1 클래스를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 애국가는 pg2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 여기 URL 위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점점 슬래시 이미지스
슬래시 lobster.png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파일의 이름 cssbg1.html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위치를 다 상략하고 파일명만 써도 되겠습니다. 네,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쪽은 pg1 클래스를 사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pg2 클래스를 사용한 겁니다. 그 사용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좀 다 바뀌어진다. 차이는 픽스트하고 스크롤했었죠. 예. 네, 이제 픽스트하고 스크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실행을 하시고 마우스를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제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픽스트를 쓴 거기 때문에 그림 위치가 정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제인 경우에는 스크롤을 썼기 때문에 동시에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스 모델에서 백그라운드 다음에 나올 그 내용은 바로 보더에 관한 겁니다. 보더는 우리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쓰고요. 엘리먼트의 경계선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첫 번째가 이제 스타일이 되겠죠. 실선이냐, 뭐 점선이냐, 뭐 대시선이냐, 뭐 선을 굵게 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컬러는 색상을 얘기합니다. 위드스는 경계선의 너비, 즉 두께를 얘기하고요. 레디어스는 모서리 둥근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계선의 정의를 내릴 때 이제 경계선을 4개가 있잖아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 항상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 순서대로 해서 그 두께라든지 컬러라든지 이걸 각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추격형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드스, 스타일, 컬러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제를 많이 해봤죠. 보더하고 10픽셀, 살리드, 레드 이렇게 하게 되면 10픽셀은 이제 그 두께가 되겠죠. 살리드는 실선, 레드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축약형으로 쓸 수도 있다. 많이 쓰게 되겠죠. 자, 스타일 일부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더에 솔리드, 대시드, 다티드, 더블드 요걸 하고 싶다 그러면 솔리드, 대시드, 다티드, 더블드 4개 쓰는데 첫 번째가 솔리드가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시 선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점선 다티드, 그 다음에 아래쪽은 더블, 그러니까 두 선 이렇게 연결되도록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다티드, 대시드 차이를 좀 알 수 있죠. 다티드는 좀 약간 얇은 점이고요. 대시드는 좀 더 굵은 선입니다. 솔리드는 실선이고요. 더블은 두 줄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것 이외에도 그루브나 리치, 인셋, 아웃셋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할 때 쓰는 거죠. 그 버튼 만들 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드에 관한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보드의 스타일 우리가 오른쪽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스타일 중에 이제 탑 스타일, 라이트 스타일, 바텀 스타일, 레프트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을 4개를 각각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살리드, 대시드, 다리드, 뭐 더블, 히든은 아예 없애는 겁니다. 너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든은 감추는 거고 너는 값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인셋은 오목이고 아웃셋은 볼록, 리치는 볼록선이고 그룹은 오목선입니다. 글자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까 앞 페이지에서 관련된 그림을 설명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더 위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픽셀이나 이제 쓰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뭐 띠기면 약간 두꺼운 거고 미디엄이면 중간, 띠는 뭐 가늘게 이거 뭐 피자 두께하고도 똑같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드의 컬러도 마찬가지로 4개 다 정할 수 있습니다.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예, 색깔 각각 정할 수 있고요. 하나만 정해도 공통으로 하나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드를 써서 이제 축약형으로 하는 거죠. 올인원이라고 해서. 예. 자, 그 다음에 보더의 레디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선, 네, 모서리에 뭐 이렇게 그 동그랗게 그 곡선형을 줄 거냐, 모서리를 딱딱하게 뾰족하게 하지 않고 약간 둥그렇게 할 거냐 해서 그 하려고 하면 중간에 원에 반지름을 써서 원 모양으로 좀 만드는 거죠. 그때의 그 레디어스 반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의 레디어스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데
그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보도가 4개가 있게 되겠죠. 예. 각각에 대해서 탑 레프트, 탑 라이트, 그 다음에 바텀 라이트, 바텀 레프트 요 4군데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레디어스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 방금 전에 배웠던 보어더죠. 보도에 대해서 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 css 보도 1.html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중간에 스타일을 보시면 클래스를 6개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pb solid 첫 번째가 6개가 아니고 뒤쪽에 더 많아서 한 11개 정도 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pb solid 실선을 얘기하는 거죠. 대시드 대시선, 다티드 점선, 더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줄 선이죠. 히드는 감추는 겁니다. 너는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인셋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볼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pb 레드라고 해서 레디어스 그 모서리 둥글게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스타일을 다 정의를 내렸고요. 각각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는 베이지로 했고 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바디 부분에 애국가 들어갔고요. 한 줄씩 이렇게 써봤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맨 앞에 solid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11개를 선언을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결론을 봅시다. 네,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애국가 각질에 대해서 맨 앞에 표현을 해놨죠. solid냐 대시드냐 각각에 대해서 그 경계선, 보더 라인 경계선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직사각형이 있고요. 다른 거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약간 좀 둥그스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레디어스 값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더 빼기 레디어스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픽셀만큼 이렇게 원을 그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